역사가 물고 물리는 역사가 있는데 예. 그 과거로 좀 돌아가면 처음에 힘이 셌던 나라는 캄보디아예요. 옛날에요? 예, 과거에는 캄보디아가 힘이 셌어요. 그 앙코르와트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지만 어떤 건지는 압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앙코르와트가 보통 우리 앙코르 제국 또는 크메르 제국의 대표적인 유적지이고 이 왕국이 9세기부터 14세기, 15세기 정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캄보디아는 지금 영토보다 훨씬 더 컸어요. 캄보디아가? 네,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이. 그러니까 지금 태국의 일부, 서쪽 영토 일부까지, 그다음에 베트남의 남부 지역 일부가, 호치민까지 포함한 이쪽 지역까지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네 고구려. 이렇게 했었나 보군요. 제국이라고 불렀죠. 왕국 킹덤이 아니고 엠파이어라고 보통 불렀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컸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태국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중국의 윈남성에 그 남소국이라는 난짜오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난짜오 한자로 남소국인데 그 남소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유민들이 쭉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지금 태국 사람들의 가장 많은 구성원인 타이족들이 내려와요. 그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방콕까지 못 내려오고 그 북부 지역에 수코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방콕에서 한 400-500km? 400k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치앙마이 가는 길이 있는데 수코타이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워요. 그게 수코타이 왕조인데 13세기예요. 13세기인데 이때 당시에는 캄보디아가 서서 이제 약해질 때. 그런 역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아 국가는 우리는 신라 멸망하고 고려 들어오고 고려 멸망하고 조선 들어오고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동남아는 국가가 겹쳐요. 서쪽으로 조금씩 겹쳐요. 그래서 수코타이가 1238년도에 딱 건국이 되는데 그래서 남쪽에는 여전히 다른 지역 뭐 미얀마나 아니면 이쪽 지역에 유민들이 들어와 살거나 어쨌든 원전한 형태의 왕국을 이루지 못하다가 14세기 1350년에 남쪽 지역 방콕에서 북쪽으로 1시간 가면 아유타야라는 곳이 있어요. 아유타야의 도읍을 정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북쪽의 수코타이, 남쪽의 아유타야가 공존을 해요. 공존을 하는데 아유타야가 커지면서 수코타이가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흡수가 난 다음에 이 아유타야가 동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캄보디아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1430년. 태국의 새로운 신흥 왕조가 그렇죠. 신흥 왕조가 캄보디아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는 중심이 이제 앙코르와트에 있는 시엠리앱이었어요. 시엠리앱을 버리고 지금 현재 수도인 프놈펜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태국은 그러니까 동쪽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영향을 계속 행사해요. 계속 영향을 행사를 했는데 근데 태국도 상당히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서쪽에 미얀마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아요. 계속 침략을 받아서 서쪽으로 못 나가고 동쪽에 라오스랑 캄보디아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계속 건드. 특히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그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라오스 말은 태국 말이랑 거의 비슷해요. 남한 말, 북한 말처럼 호환이 다 돼요. 말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프랑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식민화되는 그 과정에서 그 태국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 캄보디아랑 라오스는 그냥 쟤네들 왕국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정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하나 이게 보시면 제가 이거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그 방콕에 있는 그 왕궁이에요. 방콕의 왕궁에 저 갔는데 이게 저는 이거 보고 약간 깜짝 놀란 게 이게 앙코르와트 미니어처예요. 앙코르와트 미니어처가 방콕 왕궁에 이게 왜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냥 상징적으로 자식들 뭐 그런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사진 찍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20년도 된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거기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태국 사람한테. 보니까 가이드 하신 다른 팀의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앙코르와트를 태국 사람들이 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국 사람이 지어줘서 원래 이 태국 건데. 그럼 진짜 큰일 나는 얘기구나.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너 어디서 그렇게 들었냐 하니까 그렇게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말 좀 당황스럽다라고 그 말 생각했는데 맞을 거예요. 크메르 왕조가 앙코르와트 지을 때 야 쟤네들 노예로 데리고 와 지으라고 해. 그래서 과거에 태국 붙잡혀온 사람들이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지어줬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언제 지었냐면 19세기 중엽 예열 태국에 라마 4세가 있습니다. 라마 4세 몽굿 왕인데 라마 4세가 이때 당시가 이제 그 프랑스에게 영국과 태국 땅을 떼줄 때요. 태국 땅을 떼주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할 때 아주 캄보디아 우리 영토인데 아까운데, 그죠? 그래서 국경 지역에다가 이 앙코르와트를 상징적으로 짓자. 우리 땅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남겨두기 위해서 짓자라고 했는데 국경에는 못 짓고 그냥 방콕 그 왕궁 내에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저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는 우리가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태국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태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태국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일본에 도쿄 한복판에 우리 경복궁을 짓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용납을
그것도 미니어처럼 조그만한 미니어처럼. 그리고 조형미도 별로 없어요. 되게 좀 못생겨서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캄보디아 모양이랑 좀 앙코르와트랑 좀 달라요 모양이. 이거 태국풍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네. 가장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코타이라는 왕국이 있죠. 그 수코타이 왕국에 그 람캄행 대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 람캄행 대왕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국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동상에 보면 오른쪽에 뭘 들고 있잖아요. 예. 저게 태국 문자판이에요. 내가 태국 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some Khmer letters랑 그다음 some Thai letters 이렇게 되는데 위아래 비교해서 이렇게 견눈질로 해서 계속 보시면 비슷비슷할 거예요. 태국 문자가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태국 문자는 그러니까 람캄행 대왕이 태국 문자를 만들 때 캄보디아 문자를 참고를 해서 아하. 비슷하게 모방을 해서 지금 현재 태국 문자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아까 저한테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태국 사람이 졌다라고 주장했던 그 예. 가이드 같은 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태국이 캄보디아에 태국 문자를 전파를 했고, 전파를 했고 캄보디아가 그거를 발전시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입장에서 진짜 억울하겠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제가 그 페이스북에 이거 준비하면서 예. 페이스북에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캄보디아 사람 이렇게 해서 예. 원래 캄보디아 오리지널 숫자 있잖아요. 예. 이거 태국 화폐인데 오르바트 지금은 쓰지 않는 화폐 같은데 여기 보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다 캄보디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태국에 와서 태국이 자기네들 거다라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거라는 게 저게 뭐가 어느 나라? 이게 숫자가 이게 5자 있잖아요. 태국어로 예, 예. 숫자가 하거든요. 예. 한데 이게 원래는 숫자가 태국 숫자가 아니고 캄보디아 숫자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숫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가 뭐 전해져 왔어. 캄보디아 문자를 바탕으로 태국 문자를 만들었으니까 예. 이게 오리지널이 태국 사람들은 오리지널 태국 문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넘어온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화폐 뒤편에 있는 이런 그 사원의 형상 모양이 있잖아요. 예. 이게 태국의 오리지널 모양이 아니고 캄보디아의 오리지널 모양을 가지고 온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뿌레아 베이아 사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사원은 힌두 사원이거든요. 예. 힌두 사원이어서 실제로 태국을 그 돌아다니다 보면 뿌레아 베이아 같은 사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원을 따지면 과거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태국 사람들보다는 10세기 졌으니까. 역사적 유적은 캄보디아 가야 많이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더 옛날에는 캄보디아가 더 더 오래된 큰 거죠. 제국이었고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센데 네.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태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네. 태국에 땅도 띄워주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태국 1인당 GDP가 7,000달러 정도 되고 캄보디아가 한 2,000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많이 태국은 차이나구나. 그 보통 우리 중진국의 함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음. 주변에 보면 왼쪽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예. 이 국가들로부터 인력 수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렴한 예. 인건비를 가지고. 예, 예. 그래서 태국은 7,000달러의 GDP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동력을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힘든 일은 이제 안 3D 해요? 업종 일을 잘 안 합니다. 왜? 주변 사람들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미얀마에서 데리고 갔으니까 방콕에 가셨을 때 한국 식당 안 가보셨어요? 한국 식당? 못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여기 잘하는 뭐. 아니 뭐 바닷가에 해변에 이런 데 가서 뭐 쇼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는 예. 거 못 보셨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태국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친구들. 그런 사람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그 물론 최근 100년 동안의 경제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아주 과거 역사들을 조금씩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주변국 입장에서는 그런 게 뭐가 지금 현재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했다가도 나의 정치적인 입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치인들은 동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한 국뽕을 일단 국뽕이 취하게끔 만드는 거죠.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전에 태국의 유명 여배우가 네. 앙코르와트가 태국에서 만들어진 이거 맞습니다, 가지고 맞습니다. 무슨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네요.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예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 수완난 콩잉이라는 그 태국 배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 배우예요, 저 배우? 저 배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배우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태국 그 드라마가 캄보디아에 상영이 많이 돼요. 예. 그 라오스도 상영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오스랑 태국은 말이 다 통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막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대요. 이 배우가 태국에서 거의 국민 배우급,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 거의 국민 배우급이라고 태국 됐는데, 배우인데. 그렇죠, 태국 배우인데.
근데 사실상 캄보디아 내에서는 뭐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보는 드라마. 다 보는 드라마죠. 어. 거의 뭐 다 어. 보는 드라마에서 근데 이 수완나 컹잉이라는 이 배우가 어. 얘기를 한 거죠. 어. 이 앙코르와트는 우리의 어. 선조들이 지어준 거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있으면 이걸 갖고 태국으로 가고 싶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캄보디아는 어. 캄보디아 사람들은 앙코르와트에 대한 존경이 엄청나게 높아요. 자긍심. 국기에도 앙코르와트가 들어가 있어요. 캄보디아 국기에 앙코르와트가 들어가 있고 그렇지. 맥주 이름도 앙코르 맥주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중요한 곳곳에는 앙코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아. 그거를 앙코르와트를 우리 선조들이 캄보디아에서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태국 사람들이 지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난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태국 캄보디아 내에 있는 태국 뭐 상인들 이 사람들에 대한 당연히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대사들 다 소환하고 뭐 외교관과 끊겠다 이런 일들이 계속 아하. 일어났었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한꺼번에 그냥 순간적으로 확 일어났다기보다는 계속 압력하고 있었던 거죠. 누적된 예. 누적된 불만이구나. 그러다 한꺼번에 확 터진 거죠. 뭐 그냥 거기에다가 이 노예한 두 명의 그 정치인들까지.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니까. 정치인들이 다 가세를 하면서 아, 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오전까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어쨌든 28일부로 휴전을 맺었잖아요. 예. 휴전을 맺었는데 그럼 끝났냐?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약 정치권에서는 야 이제 그만 싸우자, 그만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얘기할 때 작가님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군사력도 알고 싶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군사력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겠지만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두